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해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인문학적 혹은 정치 철학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고 정말 기운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야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세뇌 탈출을 보다 잘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저께 잠깐 소개드렸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화두, 이게 참 그걸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은 그 일론 머스크가 지난 일요일 날 트위터 이사회에 보낸 글의 일부입니다. 그걸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을 따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한다.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요한 이슈들이 토론되는 마을 광장이다. 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검열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여론 조작을 위한 봇을 막아내고 사용자의 진짜 사람됨, 즉 사용자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트위터를 개선하고자 한다. 트위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또한 수많은 사용자들과 함께 이 잠재력을 해방시켜 보자. 일론 머스크가 이 표현의 자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2020년 재작년 10월 그 이제 미국에서 한참 저거 심했을 때 저기 그 대선 그때 이제 바이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뉴욕 포스트가 특종 보도를 했죠. 그 바이든이 술 취해 가지고 자기 랩탑을 어느 수리점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리고 안 찾아간 거죠. 그 랩탑 주인이 기다리다가 까보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까보니까 흉악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거를 FBI에 접촉을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반응이 쎄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론사 쪽에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개돼야 자기가 목숨을 구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공개가 되고 나면은 자기를 죽일 가치가 덜해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덮을 수가 없으니까. 부패 증거가 많이 나왔다고요. 여기서 무슨 말하자면은 그 우크라이나에 관한 거, 또 중국에 관한 거 이런 부패 증거가 잔뜩 나왔어요. 그 뭐 헌터 바이든의 랩탑이니까. 그런데 이때 트위터가 NYP 계정을 폐쇄를 하고 뉴욕 포스트 계정을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는 그 트윗 글을 전부 검열을 걸어서 속간해 버렸다고요. 그때 검열 걸어서 속간할 때 트위터 화면에 뿌려지는 게 이런 겁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들은 해킹된 개인 정보입니다. 이는 트위터 정책에 위배됩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해킹이 아니라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내 랩탑을 수리점에 맡겼는데 내가 안 찾아갔어. 그럼 수리점은 돈이 들었잖아요. 그럼 랩탑 누구 소유가 되냐? 수리점 소유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내가 그걸 안 챙기고 버렸으니까. 해킹이 아니거든, 법률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단 말이에요, 트위터가.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엊그저께 4월 26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다룬 주요 언론기관의 트위터 계정을 없애는 것은 부적절한 짓입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최강의 투사가 됐습니다. 투사. 세계 최강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를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1위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한 400조 이상 되죠. 300빌리언 US 달러를 넘으니까 이제 이 사람 재산의 증가 속도를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쫙 그러니까 계속 제가 좀 이게 잘못 그렸어요. 이게 좀 위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뜨다가 확 올라와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자동차 수리점 출신이거나 무슨 용접공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인터넷 서비스 벤처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유펜 나왔습니다.
유펜 나왔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 나왔고요. 1994년에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죠. 1994년에 우리가 보는 따따따 www가 시작됐습니다. 또 인터넷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때부터 인터넷 벤처에서 프로그래머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벤처 프로그래머로. 그래서 찬란한 연속 벤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zip2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우편 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게나 이런 그 음식점 같은 걸 안내해 주는 서비스예요. 요기요닷컴 같은 거. 1995년에 이걸 만들어서 1999년에 2,200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챙긴 게 2,200만 달러예요.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았는데 4년 만에 그때 자기 주식 몫으로 챙긴 게 2,200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도메인을 확보를 했어요. 그게 뭐냐? x.com입니다. 앞에 x.com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도메인을 확보했어요. 그게 1999년입니다. 이 도메인을 가지고 금융 결제 서비스를 했어요. 이 서비스가 몇 년 후에 페이팔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서비스 회사. 그래가지고 페이팔을 할 때 그 그러니까 기술 원칙, 기술 전략을 둘러싸고 분란이 생겨서 피터 틸, 페이팔의 나중에 그 지금 뭐 회장이었죠. 피터 틸을 쫓아냈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페이팔을 이끌었는데 이끌다가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로부터 쫓겨나요. 주식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쫓겨나고 피터 틸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피터 틸과는 동지기도 하고 경쟁 관계인데 피터 틸이 아주 열렬한 트럼프 빠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예요. 그 피터 틸과 같이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지금 오하이오 상원 의원에 출마하고 있는 밴스입니다. 제이디 밴스. 아, 훌륭한 말 하죠. 저희 세네탈출에서도 몇 번 소개했죠. 아마 피터 틸과 같이 페이팔에서 일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 맞으면. 피터 틸이 굉장히 이 보수공화주의 철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벤처 갑부입니다. 이 피터 틸과 그러니까 동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이 막 쇠로 돼 있는 거, 뭐 하늘을 날아가는 거, 도로를 달리는 거 이런 거에 실제로 까면 그 안에 완전히 소프트웨어 지능이 나오는데 그 소프트웨어 지능이 이미 1995년부터 1994년부터 인터넷이 시작된 때부터 벤처 1세대로 다져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자기 지분을 그때 이제 페이팔을 매각을 하면서 자기 지분이 그때 한 1, 2% 지분이 되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 2002년 돈으로 1억 7,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999, 자 보세요. 94, 5년에 시작한 걸로 99년에 손을 털어서 돈을 벌었고 99년에 시작한 걸로 2002년에 털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경영에서는 이미 2001년에 쫓겨나 있었어.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제 우주선 타고 간다고 이제 스페이스X를 만든 거야. 참고로 저거 페이팔로 해서 저 돈 벌고 나서 페이팔에 돈 지불하고 x.com이라는 사이트는 자기가 기념으로 샀어요. 그 도메인 이름은. 그리고 x.com이라는 세계 최강의 도메인 누가 갖고 있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냐? 나의 청춘 시절에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벤처 연구자였을 때의 그 청춘 시절 15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당한 금액을 주고 x.com이라는 도메인을 페이팔로부터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소프트웨어 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돈 벌었던 zip2도 인터넷 서비스업이고요. 그 다음에 돈 벌은 x.com 나중에 페이팔로 바뀐 그 회사도 인터넷 서비스 결제 회사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였고. 제가 그전에도 한 말이죠. 테슬라가 무서운 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집단지능으로 진화하잖아요. 여러 차들이 움직이는 그 경험이 계속 실시간으로 5G를 타고 날아 올라가서 그게 중앙 컴퓨터에서 집단지능, AI
AI, 기계 인공지능으로 성숙해갖고 그게 다시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 모델이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는 차가 전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 체계에서는 그냥 차 하나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소프트웨어와 통신 내 그 컨글로머레이트, 컬렉티브네스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2001년에 그러니까 페이팔을 정리를 하고 2001년부터 스페이스X, 2003년부터 테슬라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저 분야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최근까지 리버럴 민주당 성향이었어요. 트럼프가 파리 협정, 기후변화에 대해서 파리 협정을 탈퇴를 했죠. 그걸 강력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철학에 있어서는 줄곧 보수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 파업. 그게 이제 이유는 뭐였냐면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 국경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캐나다 트럭커를. 이게 말이 돼 그러고서 엎어진 거죠. 그때. 그 다음에 무한 젠더 반대. 저 사람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저 무한 젠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난 남자인데 학교 교수한테 남자예요 백모. 선생님 저는 머릿속에서 여자거든요. 저 지칭하실 때 he라고 하지 마시고 she라고 하셔야 돼요. she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깜빡이고 he 그러면 선생 고소해 갖고요. 학교에서 자르게 하고 학교에서 징겨 먹게 만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명사 전쟁이 있어요, 미국이. 트위터에 한 몇 년 전에 딱 그렇게 썼어요. 저 일론 머스크가. 대명사 전쟁. 웃기고 있네. 구역질나. pronouns suck. 이렇게 썼어요. 그때 pronouns는 war on pronouns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둘러싼 전쟁. pronoun이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 자유시장 지지하고요. 출산 증가 지지하고요. 감세 지지하고요. 우크라이나 지지하고요. 표현의 자유 지지하고요. 기본소득에 반대하고요. 미국의 그 사회주의 성향 정치가 초대형 거물이죠. 버니 샌더스. 조롱해요, 태연하게. 버니 샌더스가 뭐라고 트위터에 날리니까 답글에 삑 하고 뭐라고 썼냐. 아직 살아계셨슈. 할배 아직 숨쉬고 계셨슈. 완전 조롱이죠. 그래가지고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저기 그 일론 머스크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를 부렸었어요, 그때. 저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돈 요번에 꼽은 게 얼마예요? 제가 며칠 전에 잘못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10억 원이 1조니까 요번에 꼽은 게, 그러니까 440억 달러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조 꼽은 거, 50조. 50조를 꼽아가지고 트위터를 샀다 이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저 뭐 한 거냐. 보수 자체를 벤처로 삼은 거예요. 인터넷 이 소통 플랫폼이 지금 약간 다 좌경화돼 있다. 페이스북 저 아까 말씀드린 저 뉴욕 포스트 그 헌터 바이든 때 페이스북도 트위터랑 똑같은 조치 취했거든요. 다 좌경화돼 있잖아요. 저커버그. 유튜브도 좀 정책이 그렇잖아요. 다 좌경화돼 있는데 이때는 좌경 리버럴 글로벌리스트인데 이때는 보수 공화를 가진 그 소통 플랫폼을 하나 제대로 띄우면 이거 제대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보수 벤처에 베팅한 거예요. 50조를. 트위터에 베팅한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아니라 보수의 벤처 투자했다예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가 아니라 보수의 벤처 투자. 보수 공화의 벤처 투자 정확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충격을 무지하게 받죠. 이 사람이 세계 1위 갑부거든요. 이 사람이 그 베조스 아마존보다도 부자고 이 사람이 빌 게이츠보다도 부자예요. 세계 1위 갑부예요. 세계 1위 갑부가 누가 봐도 저 사람 보수 공화 가치 세트에 벤처를 걸은 거야. 무려 50조를 들이박아서 자기 돈 다 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다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지금 헐뜯는 논리가 크게 한 3개쯤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머스크는 인터넷 공간을 자유 방임하려고 합니다. hands off. 머스크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 인터넷 공간 자유 방임한 적 없어요. 나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완전히 자유 방임 시켜놓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일단 머스크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실정법을 지켜야 된다. 폴란드 같은 데가 그 페이스북 그 검열 이런 거에 그 반발하면서 폴란드 정부가 경고한 게 그거 아니에요. 실정법을 기준으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공개되지도 않은 블랙박스, 감춰져 있는 아무한테도 공개되지 않는 검열 알고리즘 쓰지 마. 실정법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폴란드가 그때 페이스북 때렸죠. 두 번째가 뭐냐면 봇을 감지해서 봇이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짠 로봇이에요. 사람 흉내 내는. 그 봇을 짜갖고 얘가 드루킹 같은 짓 하고 다니는 거 좋아요 누르고 막 싫어요 누르고 왔다 갔다 하고 혼자서 뭐 친구 끌어들이고 뭐 이런 거라요. 봇을. 이 트위터가 봇에 약해요. 봇이 그냥 날뛰도록 내버려둔 공간이에요. 저게 트위터가 특별히 그래요. 이걸 감지해서 걸러내서 진짜 사람, 오센틱 휴먼만 통신하도록 만들겠다. 맞는 얘기죠. 저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인간이 개인으로서 소통하면 전체가 진실에 수렴해 간다예요.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준으로 검열한다 안 한다 검열한다 안 한다 손을 뗀다 안 뗀다 이게 아니라고 이미 그걸 넘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동차가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깔려 있으면은 쭉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하지만 테슬라가 전 세계에 10,000대가 깔려 있으면 찍 속도로 발전하고 테슬라가 생태계가 100만 대가 깔려 있으면 삑 속도로 발전한다 이거예요. 생태계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봇을 없애고 진짜 사람들만 소통하게 하면은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개인은 진실로 수렴한다. 이게 케르케가르 철학이고 이게 니체 철학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지금 검열 알고리즘을 공개할 뿐 아니라 검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는지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소스 검열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픈소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저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요. 아, 요 부분에 요 기능 넣으면 더 좋아지고 요 부분은 요거 좀 수정하면 좋아지고 해서 우리 리눅스 OS가 오픈소스로 해서 급속히 발전하듯이 어떤 큰 덩치 기본이 되는 걸 하나 오픈소스로 딱 깔아놓으면 거기에 그냥 소프트웨어쟁이들이 달라붙어서 카피 레프트 운동을 한다고요. 카피 라이트가 아니라 카피 레프트. 누구든지 가져가서 무료로 쓰세요 하면서 그게 급속히 발전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거든요. 오픈소스 하겠다는 거예요. 검열 알고리즘 자체를. 오픈소스 영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계속 지금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반박하는 사람은 야 네가 말이야 지금 손 다 떼고 지금 자유방임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반박 자체가 웃기는 반박인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authenticate humans 이게 뭐냐면은 봇을 차단해서 진짜 사람만 하겠다가 아니고 제가 해석하면 이건 제 해석입니다. 진짜 사람이라도 여러 개의 계정을 파서 장난치는 거 맞겠다는 거예요. 이 여러 계정 파서 장난치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걸 해킹을 하잖아요. 이걸 해킹을 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그 인터넷 통신 소프트웨어가 아래 바닥에 운영체제에 깔려 있어요. 안드로이드 아래. 거기를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해킹을 해서. 거기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 사용자는. 앱도 거기에 바로 안 건드려요. 그 OS 단계에서 그 인터넷 그걸 TCP/IP 스택이라 그러는데 인터넷 기능을 바로 제어를 한다고요. 해킹을 해서. 제가 해킹 소프트웨어를 짜서 이것도 해킹이에요. 제 기계를 그렇게 짜고 들어가는 것도 해킹이라 그래요. 메이커는 그거 권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꾼이니까 그걸 한다고. 그걸 장악을 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거요. 인터넷을 강제 종료시켰다, 강제 시작했다, 강제 종료했다, 강제 시작했다 하면 그때마다 접속 IP 달라지잖아.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다른 IP에서 접속한 거네. 브라우저에서 계속 쿠키 날리고 뭐 접속 기록 날리면 서버 입장에서는 다른 브라우저, 다른 사람이 접속한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테터링 걸어서요. 노트북에서 이게 이제 건드리는 거야. 노트북에서 짜서 해갖고 마음대로 화면 돌아다니면서 좋아요, 싫어요, 뭐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바꾸면서 저기 어디야 접속 아이디 바꿔가면서 거의 반자동으로. 드루킹은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제가 드루킹 보고서 야 얘들 무식하게 했구나.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제대로 짰으면 이거 여기 그 통신 TCP/IP 스택 해킹하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로
조정을 했으면 그거 좀 더 살벌하게 했을 텐데 아직 기술이 부족하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프로그래밍 한 줄도 못 짜도 개념은 발달해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하이 레벨 설계라 그래요. 개념 설계로 한 20년 먹고 사는 사람이라 뭔지를 알아요. 엔지니어랑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 또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야 너는 지금 손 다 떼고 말이야 자유방임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이상한 놈인데 이러고서 하니까 이거 제가 보면 반박이 웃기는 거야. 이 사람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 검열은 안 하는 척하지만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면 진짜 사람만 할 수 있고 봇은 못하고 진짜 사람이 계정을 하나나 두 개만 쓸 수 있게 하고 그걸 하면 그런 식의 생태계를 만들면 전체가 물이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장난을 못 쳐서. 이겁니다. 생태계가 최고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무식해서 authenticate humans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거를 말꼬리를 잡아서 야 인간이 진짜 사람인 거를 증명해. 그 얘기는 너 사람들한테 신분증 까란 소리 아니야. 너 익명성을 파괴하는 놈이네. 야 이 무식한 놈아 너는 인터넷 통신에서 그 익명성이라는 그 훌륭한 속성을 네가 부정해? 너 독재자야 임마! 이러고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각종 비판을 읽어보면 그래요. 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해요. 그 나름 전문가라고 평론가들이.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다른 얘기 들어줄게. 테슬라 자동차가 운전자가 제 아내인지 전지 제 아들인지 제 아들 뱅똘똘인지 저 백모 제 아내 백모처인지 그 이름 다 구별할까요? 못해요. 테슬라 그 인공지능이 센터에서 돌아가는. 그러나 운전 스타일 보고서 이거는 7357번에 등장하는 넘버 3 드라이버야. 이건 7357 자동차의 시리얼 번호 7357 자동차의 넘버 2 드라이버로 보여. 이거는 7357 자동차의 넘버 1 드라이버네. 그게 백모인지 백모천지 백모 똘똘인지는 몰라도 뱅똘똘인지는 몰라도 미스터 X, 미즈 X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거를 한 명의 유니크한 사람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짤 수 있다고 얘기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머스크쯤 되는 사람이 야 민증 까 실명 인증해. 그래야 계정 줄 거야. 익명 다 포기해. 그래야 계정 줄 거야.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페이팔을 만든 사람이고요. 집투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사용자 패턴을 보면 이게 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계정은 달리 했지만 기기도 하나에서 접속했어. 사용자 패턴도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네. 당신 한 사람이나 당신들이 두 사람이라는 거 증명해 보세요라고 퍽 날라온다고 온가가. 그렇게 해서 계정을 이걸 계정을 실질적으로 통합시켜 주겠다. 혹은 계정을 달리해도 이게 연결된 계정이라는 거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 이게 무식한 소리죠. 그다음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또 머스크를 어떻게 깠냐. 머스크 지금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뭐 표현의 자유 한다고 하지만 지금 EU에서 말이에요. 며칠 전에 말이죠. 디지털 서비스 액트,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 관리법이라는 게 지금 통과되기로 결정됐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요.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 또는 아마존 같은 데서 말하자면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유럽으로부터. 그러니까 머스크도 자기 트위터 비즈니스 손해 보기 싫으면은 EU에서 정하게 될 엄격한 말하자면은 물 관리를 위한 그런 기준들 다 지켜야 될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EU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지키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실정법 위주가 될 거라고요, 저게. 예를 들어서 백모 친일파야. 야, 모여서 쟤 죽이자. 그럼 실정법, 이건 살해 협박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박선영과 가세연의 악연이 그 이근이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갔던 그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저기 어디야 그 총 쏘는 데 가서 거기다가 강용석 그림 그려놓고 총 쏜 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근을 이 박선영 씨가 영화 제작하면서 남자 배우로 픽업해서 써서 그때부터 싸움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 쓰냐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선영 씨가 그때 이근 씨를 이렇게 옹호를 했을 거예요. 자기 이제 영화도 걸려 있고 이러니까. 뭐 표현 뭐 그런 정도지 그게 무슨 심각하냐. 근데 이제 강용석 입장에서는 자 이거 거기다가 저기 그 총 쏘는 데다가 그 자기 사진 걸어놓고 총 쏜 거 저건 명백한 살해 협박 혹은 살해 선동이다. 유튜버가 그걸 찍어서 이근이 자기 유튜브에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옹호하냐 이래가지고 그때 악연이 맺어졌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면 아니라고 박선영 씨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정법 위반이 주요 그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DSA는 이 알고리즘을 오픈해라는데 여기는 트위터는 알고리즘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전체의 소스 코드를 오픈하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EU의 DSA랑 머스크의 트위터는 궁합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 저거 궁합 안 맞습니다. 결국 EU에서 컨트롤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죠.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 서울 교육감 선거 좀 아주 판이 어지러워서 마음이 심란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대깨 조 무슨 일이 있어도 조전혁을 찍는 220만 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랑 관련돼 가지고 뭐 조전혁 선거운동은 꼭 아니지만 우리는 좀 더 길게 보죠. 세모풀 지부 운영위원 모입니다. 4월 30일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 5시 서울 종로구 인이동의 인이빌딩입니다. 거기 10층 강당. 조전혁 캠프가 입주한 빌딩인데 조전혁 캠프의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참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이 지부 운영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엄청 고생하실 자원봉사 동지 모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